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알리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희망 모금 캠페인도 2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구가 빈집 정비를 통해 여성 친화 안심거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을 놓고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고 간담회도 열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서면에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했고 송상현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중심가에 자선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온정의 손길로 냄비를 데웁니다. 올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 목표액은 125억 원, 전국적으로 350여 곳, 부산에는 14곳에서 모금 활동이 벌어집니다. 모금 참여 방법도 다양합니다. 거리 자선 냄비에 직접 기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북부산 톨게이트에서도 모금하고 있고 물품 후원도 됩니다. 또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를 통해서 한 25억 정도를 우리가 모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모금된 자선 냄비가 아름답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심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기부 목표액은 108억 6천만 원. 기부금이 1억 860만 원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 올라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이웃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구군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그리고 1회 3,000원을 기부하는 전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은 이달 한 달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구가 빈집 정비를 통해 경찰과 함께 여성 친화 안심거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토송동입니다. 곳곳에 원룸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의 대학교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어두운 골목길은 기피 대상이기도 합니다. 밤에 운동을 이제 일을 마치고 가는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골목이라서 어둡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여성 친화 안심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골목길 정비와 비상벨, 안심 거울 등이 설치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범죄 예방 안전구역으로 만들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 들어간 서구 예산은 2,200만 원, 부산경찰청도 인프라 강화에 8천만 원, 서부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과 LED 조형물을 설치해 힘을 보탰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안심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안전도시 서구,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여성 친화 안심거리. 서구는 이번 안심거리가 만들어지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지역 내 안심거리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저대교 건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대저대교를 지으려는 부산시와 세계적인 철새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팽팽한 주장을 조율하기 위해 간담회도 열렸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게 되는 대저대교. 서부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교량 노선이 생태공원을 관통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로망 구축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부산시가 피해가 적은 대안 노선을 무시하고 기존 노선을 고집하는 점 등을 들며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하려는 거고 그 개발 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잘못되게 되면 그 피해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청은 지난 23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환경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의견 조율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별반의 다른 자료도 준비해 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한 내용도 없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그 쟁점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내지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게 명백하게 이제 입증이 된 자리가 저희들은 간담회였습니다. 부산시가 2018년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 이후 환경부가 생태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노선까지 제시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신 철새 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량 높이를 낮추고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에 100만 제곱미터의 철새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산시 대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못 만들어주겠다는 그 장소도 지금 그 대모 잠자리라든지 맹꽁이라든지 살기라든지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종 위기에 몰린 아주 살기 어려운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 서식지를 이제 대신 큰 고니를 살게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은 쫓아내고 원주민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겠다는 이게 지금 부산시가 말하는 대체 서식지의 실태입니다. 환경단체는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올해 말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순 착공해 2029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밀락해변공원에 초록빛 청보리밭이 조성됐습니다. 바닷가 너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조성된 청보리밭. 시민들은 겨울에 심은 청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닷가를 배경으로 초록빛 청보리밭이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진녹색 청보리 물결로 넘실댑니다. 바다와 청보리밭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은 친구와 추억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분위기도 내고 그런다고 앉았어.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집에 가봐야 눕는 것보다 안 하거든. 그래서 이 참 좋다 싶고. 청보리는 한겨울 싹을 틔우고 꿋꿋하게 기다려 내년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보리밭에 앞서 조성된 가을 국화꽃 단지도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밀락 해변공원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의 꽃 정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좋아요. 여러모로 1년에 보면은 보리 축제, 해바라기 축제, 국화 축제. 제가 이 동네 산다는 것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예, 우리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엔 태양을 닮은 꽃 해바라기가 식재돼 여름철 바닷가 방문객들의 볼거리가 됐습니다. 수용구는 밀락 해변공원의 사계절을 테마로 다양한 꽃 정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꽃밭을 조성하여 사시사철 광안리만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도심 바다와 어우러진 청보리밭과 이색적인 초가지 포토존을 설치하여 도심 속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보리밭은 내년 5월까지 전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치유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이번 주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학 총장과 공직자 등 사회 저명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교수회와 경제단체, 동문회 회원에게 접근해 소개받은 현지 유학생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태국의 한 국제공항입니다. 현지 경찰로부터 한 남성의 신병을 인계받은 한국 경찰관이 몸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 직후 곧바로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 접근성 발부됐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있고 변행의 기회가 있고 체포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사회 저명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각종 교수회나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한 뒤 조직 상위에 있는 대학 총장이나 고위공직자를 사칭해 회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어렵다며 돈을 대신 송금해줄 현지 사업가나 유학생 등을 소개받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은 데다 은행 송금증 사진까지 보내주자 의심하지 않고 A씨가 원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총장님께서 자기한테 연락이 갔는데 지금 급하게 돈을 붙여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빨리 이제 이거 입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먼저 입금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달러를 보내주겠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4년 동안 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대포 계정에 유명 인사의 사진을 설정해놓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칭한 사람과 목소리가 달라 들킬 것을 우려해 외국에 있어 통화가 잘 안 된다며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1억 7천만 원. A씨는 입금받은 돈을 태국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송금을 하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급해서 그러니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송금을 대신 부탁해달라 이런 식으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카카오 대포 계정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톡 프로필은 조작이 가능한 만큼 지인으로부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받았을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9시경 동구 수정동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고와 집기, 비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 1층 창고 입구 냉동고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북구의회 소속 의원 2명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법률과 윤리 강령 등을 위반해 정당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 두 의원 모두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지방의원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노후된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석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법무부와 협의 주체를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 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이전안의 42%, 지역별 이전안에는 약 30%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4일 145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석한 수의 토론회에서도 최종 2차 설문에서 통합 이전 약 56%, 지역별 이전은 44%로 통합 이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와 소위 토론을 기초로 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부산교정시설현대와 정책 공관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부산교정시설현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통합 이전을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구치소 인근과 주요 교차로마다 강서구 통합 교정시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권고안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법무부와 교정시설 입지 등을 놓고 부산시와 강서구 모두 협상의 주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논의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정시설은 부산시 공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입지선정위원회가 낸 정책 권고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밝힌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강서구는 법무부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부산시에 앞서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교정시설 이전 논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번번이 교정시설 이전과 현대화 등이 무산된 데는 이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네, 이렇듯 통합 이전하라는 입지선정위의 최종 권고안에 사상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상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구치소 이전을 반기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 방향을 찾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내린 권고안입니다. 사상구는 입지 선정위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각 단체들도 반기는 마음을 현수막에 담았습니다. 뭔가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있으면은 지역에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 찬성이죠. 간다면 좋지. 문제는 구치소가 강서구로 이전됐을 때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발전 방향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원이나 산책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15년 넘게 이어온 논쟁을 어렵게 일단락 지은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되고 나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해서 그걸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실제 통합 이전 결정은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1973년 지은 부산 구치소와 1977년 지은 부산 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그동안 4곳의 후보지가 제시됐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법무부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2024학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 중 등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직 학교장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영어와 베트남어 그리고 중국어의 다국어 자료집을 활용해 입학 요강과 학교 생활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4차례에 걸쳐 동래구 가족센터 등 4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검진센터는 장애인 특화 차량 기증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서구에 장애인 특화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장애인 특화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 기능이 장착돼 장애인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특화 차량 기증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